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어디서 도적질을 한 씨앗을 갖고 우리 가족을 다 속여?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우리 가족 다 속았다. 핏줄은 절대 못 속인다. 친구의 실화입니다. 미래의 시어머니 될 분 꼭 시청하시라고 당부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집안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죠. 혼전 임신 좋아할 것은 아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혼전 임신을 했다면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들과 교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임신은 몇 개월인지, 요즘 성생활이 개방이 되다 보니 결혼해서 남의 씨앗을 키우는 일들이 주변에서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속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친구의 아들은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는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대를 이을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라던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경사가 났다고 정말 즐거워했어요. 아들은 여자를 만난 지 1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가 넘었으니 혼인할 나이가 지났죠. 어느 날 술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만나자마자 도깨비한테 홀린 듯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젊은 아가씨가 있구나. 만나는 동안 눈이 번쩍번쩍, 전기불이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신을 쏙 빼어 놓았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처음 만난 지 2시간 만에 모텔을 갔어요. 여자가 애교도 많고 남자한테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첫눈에 홀딱 반한 것이죠.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부모님도 첫눈에 반했어요. 아들이 나이 먹고 저런 며느리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복덩어리가 넝쿨째 굴러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자는 내가 만난 남자들 중에서 최고의 신랑감이라며 결혼 상대자로 100점짜리다.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었어요. 결혼을 여자가 서둘러서 했습니다. 아내의 거처는 불분명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물어보면 상처가 될까봐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요즘 혼수 예물로 임신이 최고의 예단 선물입니다. 과거에는 흉이 되었지만 지금은 흉이 되지 않고 혼수 예물로 최고입니다. 시부모님한테 결혼 전에 임신 소식을 알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혼수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가와 며느리만 들어오면 된다고, 경사가 났다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부모님이 제일 예뻐하셨습니다. 그렇죠. 40세가 넘게 독신주의자들이 장가를 가고 임신까지 했으니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살린 장만도 다 준비하시고 여자는 빈손으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온 가족이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자를 보러 가시고 아가의 용품은 최고로 비싼 것으로 준비를 하시고 며느리는 공주마마처럼 모셨어요. 시누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가족 중에 누구도 닮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손자가 돌연변이처럼 아무도 안 닮았네.
그러면 엄마는 그럴 수도 있지. 꼭 닮으라는 법이 있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옳게 듣는데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러자 똘이 가까이 오자 자꾸만 의심이 가서 시누이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족을 다 속이다니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놈의 돌잔치를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왜 돌잔치를 갑자기 취소를 하냐고 난리가 난 것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다 있냐고. 돌잔치를 한다고 연락을 다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 돌잔치를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다. 분명 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소문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아내는 갑질을 합니다. 시누이가 이 아이가 이씨 집안의 핏줄이냐고 솔직히 말을 하라고. 오히려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씨 핏줄이지 내가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해서 낳은 핏줄이냐고 화를 내면서 이런 의심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오해를 받아서 정말 속상하다고 죽고 싶다고 엉엉 울더랍니다. 결국은 유전자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어디서 도적질을 한 씨앗을 갖고 우리 가족을 다 속여 여기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를 않더랍니다. 아내가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원나잇 스탠드. 이것은 단어 뜻 그대로 처음 만난 사람과의 하룻밤 섹스를 의미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런 놀이를 친구들과 자주 했다고 합니다. 피임을 하면서 섹스를 즐겼는데 실수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민을 하다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착한 남자를 찾던 중 지금의 신랑이라고 하면서 먼저 접근을 하고 작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을 만나자마자 빨리 결혼을 서둘렀다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임신 5개월 된 둘째 아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이자료 2억 원과 한 달의 생활비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뱃속의 아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셋이서 세상을 떠날 것이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다 속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가족들이 회의를 했어요. 시누이는 이혼을 해야 된다. 시어머니는 이자료 2억 원을 줄 테니 뱃속의 아이는 낳으면 돌려달라고. 신랑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간장만 타는 것이죠. 시간이 좀 흘러간 다음에 다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 사건은 가족만 알고 있으니 그냥 무덤까지 묻고 가기로 했답니다. 시 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어쩌면 신랑과 닮았는지 남편의 축소 팬입니다. 손자가 둘입니다. 첫 손자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의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돌봤는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둘째 손자한테 손길이 더 간다는 것이죠. 가끔씩 며느리와 첫째 손자를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은 다 속였지만 핏줄은 절대 못 속인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